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에 1.05% 하락하면서 205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하면서 63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분기 안에 진정이 된다면 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이 지난해에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로는 전년도 대비 97조 9천억 원 증가한 73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석유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며 지난해 말 60달러대에 거래됐던 원유는 올 들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밤을 아주 특별하게 장식해 주실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좋은 일, 나쁜 일을 알아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주들 위주로 좀 시세가 많이 몰린 움직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미팜, PCL 모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두 종목의 시세가 모아진 부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미팜은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죠. 이 신약 물질 파나픽스의 적용 범위를 코로나19 이 폐렴 관련으로 확대하기 위한 긴급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한다고 공시하기도 했고요. PCL 같은 경우도 개인이 각자 간편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해서 정부에 곧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가져가게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여파, 시장에서 진단,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에게 확실히 쏠렸던 오늘장이기도 했네요. 자, 인싸 소식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인하사 소식, 리츠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해외에서는요, 리츠주들이 잘 나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상장 리츠가 올 들어서 최대 15%까지나 빠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내 리츠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큰 거는 지난해 리츠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 자금이 많이 몰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식시장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자 리츠에 몰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간 탓에 약세를 면치 못하다고 있다는 건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자산이 빛을 보고 있지만 사실 리츠보다는 금이나 채권 등 좀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고 있기도 하죠. 반면 해외 리츠로 구성된 ETF나 ETN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리츠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 있어서도 해외 리츠 위주로 상품을 묶는 그러한 모양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저앉은 국내 리츠주까지 좀 일으켜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하사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앞불사,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요, 어제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싸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팔게 되면서요. 4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 966억 원을 순매도한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매 동향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자,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7일 날 매도했던 금액보다 24일에서 27일 이 4거래일 동안의 매도 금액 좀 보시겠어요? 더 엄청난 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월 1일에서 2월 27일까지 보였던 매도폭과 또 4거래일 최근의 매도폭이 현저히 다른 움직임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면서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외국인의 시선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증권가는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상장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암울하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의 방향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고 읽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바로 현선물의 최근 20일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건대 현재 과매도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매도 국면에 진입이 될 경우에는 보통 증시는 대부분 반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와 할 수 있는 장세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에서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를 기존과 동일하게 연 1.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금리 동결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추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2013년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2.5% 기록을 하더니 점진적으로 좀 낮췄었고, 자 그리고 2017년 11월 들어서 소폭 반등하나 싶었고 2018년 11월까지 오름세의 기조를 좀 계속해서 가져갔으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인하를 했고 2월 27일 동결 입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금리 동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하 시수혜주로 분류되는 증권주 오늘 전 거래일 대비해서 0.61%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상승 모멘텀 찾기가 어려운 우리장이지만 잘 대응해 볼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주식 잘하기로 소문난 최명성 전문가 오늘 저희 함께 하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지혜 모아 가시죠. 이나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19 관련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또 외국인은 코로나19 공포에 4일간 3조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5% 이상 하락하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한국의 증시 시나리오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해외 리츠, 경기 전망이 좋아서 잘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의 해외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올 들어 15% 넘게 급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명선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긍정적인 이슈를 골라주실 건가요? 예, 저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네, 긍정맨. 네. 자, 오늘 어떤 거죠? 오늘 이제 인사 소식에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진단키트가 나왔는데 이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미팜이라든가 네. PCL 등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요즘 그 신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제 진단키트 및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코미팜은 이제 아침 9시 15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PCL도 따라서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코미팜은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의 파나픽스라는 경구 투여제를 치료하는 이제 임상 제2상, 3상 임상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참 재밌는 게 아직 임상, 2상, 3상 가지도 않았고 약을 만들지도 않은데 벌써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한가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PCL이 있는데 PCL도 이제 개인이 각자 간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야 했으며 정부에 곧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누가 걸렸는지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각자 이런 이제 조금 제품을 사용해서 각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PCL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늘 강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종목이 상당히 그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 신약으로 코미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코로나19의 간편 진단 키트, PCL이 둘 다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만 이만만 보신 우리 최명서 전문가님이 이 차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가능할까요? 네네. 오늘 이제 코미팜이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감이 가 있죠. 그래가지고 상한가 내일 한번 잡아볼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코미팜이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뭐 상한가 한 번도 못 먹어봤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냥 상한가가 아니라 점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는데요. 거래량이 약 130만 주, 140만 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셉니다. 평상시 이제 18만 주, 19만 주, 뭐 20만 주짜리가 약 140만 주니까 7배가 강하면서 점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도 한번 더 가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강한 종목은 보통 3일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팜이 현재 주가가 17,550원인데요. 자, 일봉에서는 좀 안 보이고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17,550원인데 이런 종목은 두 번을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2만 원대 안착할 수 있고 모레는 약 2만 한 3천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물론 이제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내일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모레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들고 가시면서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PCL인데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점 상한가는 아니었고요.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PCL의 거래량이 약 30만 주의 PCL 이 종목입니다. PCL이 오늘 이 종목도 284만 주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내일과 모레까지 보면서 내일 절반 정도 매도하고 월요일 절반 정도 매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들고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친절하게 코미팜과 PCL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내일 중에 이제 수익의 절반 정도를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또 대응을 각각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었던 종목들,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던 종목들 조합해서 5가지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오후장 들어서 급등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슈가 있었죠. HLB가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원 개발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의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당장 올해부터 중국 1위 제약사가 있습니다. 바로 항서제약인데요. 이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는 수여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요. 그간에 그려왔던 박스권을 뛰어넘는 고점 부분까지 함께 터치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고요. 오늘 엄청난 거래량도 함께 동반 수반이 됐던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요. 오후장 들어서 급등세가 포착이 됐고 11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그려졌네요. HLB 같은 경우는 17.26% 뛰어오르면서요. 10만 6천 원에 종가 형성되는 모습 그려졌고요.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파워와 또 HLB 생명과학 역시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 있어서도 꼬리를 달긴 했지만 역시나 함께 강한 양봉으로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7%대의 강세, 12%의 강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HLB 관련주들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교육 관련주, 온라인 교육 관련주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는데요. 메가M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장이 됐습니다. 3월 2일이 아닌 3월 9일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교육부가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일선 학교에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보내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부가 학교 휴업이 장기화될 것을 이렇게 미리 걱정하면서 휴업 단계를 나누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함께 힘입었던 오늘 장세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봉 그려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가MD 자세히 보시면 9.7%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오후장 들어서 5천 원 뛰어넘는 움직임도 잠시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4,865원 기록한 모습이고요. 역시 함께 온라인 교육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BM 넷과 아이스크림 에듀 같이 보면요. YBM 넷이 그동안에 그려낸
예견했던 주가 폭보다 훨씬 뛰어오르면서요. 29.95% 상한가 기록했네요. 4,925원에 올라온 YBM랩 살펴볼 수 있었고 아이스크림 에듀 역시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대 강세 보이면서 13,150원까지 종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요, 한미약품과 손을 잡았습니다. 차세대 효소대체 희귀질환 치료제 공동 개발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녹십자의 대표가요, 각기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두 업체의 이번 공동 연구, 희귀질환 분야에서 차세대 치료제 개발과 획기적인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네요. 자, 이 소식에요, 녹십자 그리고 한미약품 두 종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 크게 반응하면서 5%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6,000원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11만 9천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5거래일 기준 했을 때 고점 라인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역시 오늘 양봉으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27만 원 종가 형성하면서 2%대에 못 미치는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그려졌습니다. 녹십자와 한미약품의 이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좀 생소하신 분 있으실까요? 이 노스페이스는 생소하지 않으시죠?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생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영원무역이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실적 성장 전망도 나왔는데요. 현 주가가 PER 7배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사 20배 대비 과도한 저평가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 때문에 불확실한 점들은 아직 많이 그려지고는 있지만 올해 스포츠 바이오 성장과 증설에 힘입어서 OEM 분야에 있어서 강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영원무역, 자,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빨간 봉의 움직임 그려지고 있고요. 오늘 3만 원이 뛰어넘는 3만 3천 원이 뛰어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3% 못 미치는 2.76%, 3%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31,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전장에 있어서 좀 더 주가가 강했던 모습 그려졌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카페24, 안타깝게도 짜르르 무너졌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좀 부진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난해 4, 4분기 영업이익이요, 2018년 같은 동기 대비했을 때 60%나 가까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고 오늘장에 있어서도 쭉 곤두박질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가까이 빠지면서 52주 신저가의 움직임이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개장하고 나서 서서히 그 낙폭을 키워가더니 결국에는 35,950원까지 시초가 46,250원에서 쭉 미끄러진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카페24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본 투데이 핫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HLB가 17%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1위 제약사 항소제약의 항암신약 리버세라닙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다는 소식이 크게 올랐고요. 또 메가MD는 역시나 온라인 교육제 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십자가 한미약품과 공동개발 소식, 희귀질환 약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노스페이스와 연관이 돼 있는 영업무역도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또 크게 하락을 했네요. 오늘도 5가지 핫한 종목을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또 최명수 전문가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저는 이슈가 이제 그 교육주, 온라인 교육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가 좀 계속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뭐 저도 나이가 아주 젊지만은 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네. 이제 2주 휴교하는데 또 상황을 봐서 더 연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정부 방침이 나오고 학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 관련주가 메가M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이제 YBM넷이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메가MD, 뭐 디지털 대성, 또 이퓨넷, 애니능률도 가는데요. 교육주가 당분간은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메가MD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제 종합 교육 기관인데요. 온라인 교육 또 정보 제공 및 학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대주주가 메가스타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중요한 종목이라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가MD가 요 근래에 일주일 전에 3,500원짜리가 바로 6,000원, 거의 뭐 9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요 근래 그 특징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한 번 상승했다가 끝나지 않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깨끗한 나라든가 그런 웰크론 같은 종목이 한 번 상승하지 않고 가다 눌림 줬다 다시 치고 가는 그런 패턴이 많은데 메가임디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단 YBM넷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1번 대주자가 YBM넷, 2번이 메가임디입니다. 그래서 메가임디가 이 종목이 1차 5,500원, 6,000원을 치고 갈 때는 잘 보시고 상승시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분할 매도를 무조건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도 보시면서 차분히 하시면 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가임디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도로 차근차근 또 수익 실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경주 최부자 우리 성실하신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최명성 전문가가 갖고 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요. 저희 무료 방송 장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무료 방송 참여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지금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5152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자동매매,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성투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명성 전문가가 지난주에 갖고 온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바이넥스 가지고 와주셨고요. 바이넥스가 2월 21일 고가 기준 그래도 1%대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도 가지고 와주셨을지 저와 함께 힌트부터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최명성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타, 신택이 여전히 1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9일에 편입이 돼서 수익률 152.46% 생겨가고 있는 신택 살펴보셨고요. 2위 같은 경우는 YMC네요. YMC, 3위가 키스트가 올라와 있고요. 4위는 CMG제약, 5위 영진약품까지 지금 짱짱하게 현재 포트폴리오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오늘 종목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 바닥 탈출의 선구자신데요. 다름 아닌 세 글자입니다. 자, 이 세 글자 모두 영어예요, 여러분. 하나씩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T커머스 채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T커머스가 뭐지?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TV 리모컨으로 원하는 물건을 찾고 원하는 물건을 또 구매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커머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채널을 또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을 또 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기생충 관련주로서도 언급이 되면서 올라갔던 자도 있었습니다. 기생충 투자자였다가 1차 판권을 보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요. 이 종목 다 영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 왜 가지고 와주셨는지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자, 최명서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KTH입니다. 이 KTH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ICT 플랫폼 운영, 그리고 두 번째가 영화 수입과 같은 콘텐츠 유통, 그리고 세 번째가 티커머스 사업인데요. 지금 지난해 경사가 났다고 해요. 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세 분야가 다 잘 된 건지 아니면 특정 하나가 좀 잘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이 KTH, 그러니까 KT가 하이, 이게 하이. 예, 하이인데 네. 오늘 종목 정말 우리 시청자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온 진짜요? 종목인데 네. 바로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우리 앵커님께서 그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네. 현재 이제 KTH가 3년 연속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쇼핑이라는 곳이 있는데 티커머스하고 K쇼핑이 있는데 요즘 집에서 특히 그 여성분들 이렇게 하죠. 집에서 리모컨으로 그렇죠. 고르죠. 그래서 예. 영화라든가 뭡니까 뭐 드라마라든가 쇼라든가 뭐 특히 요즘 예능이 잘 나가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많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많이 영화를 시청하는데 자주한 이 종목은 재무제표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야구하고 유보율이 480%입니다. 근데 가장 큰 거 뭐 3년 연속 매출 증가한다, 영업이익이 좋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KT 아시죠? 대기업이죠. 공룡기업 KT가 지분을 6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확실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게 또 K쇼핑이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참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가도 얼마큼 높을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아니 최고가가 얼마 전에 9,700원까지 찍었는데 2월 14일이었죠. 발렌타인데이. 그런데 지금 당일 종가가 6,2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최고가를 뚫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진 건지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왜 그렇죠? 그 2주 전에 네네네. 바로 5,000원대 있는 주식이 9,700원 거의 90%를 상승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많이 가면은 금감원에서 좀 관리가 들어가죠. 뭐 이렇게 과열이라든가 경고. 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눌렀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 50이라는 종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50이라는 종목이 한번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제가 이제 깨끗한 나라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자, 네. 깨끗한 나라를 쳐보면, 깨끗한 나라. 예, 자 여기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종목이 2,500원짜리가 거의 4,500원, 70% 왔다가 눌렀습니다. 잘 보세요. KTH가 여기 패턴 같습니다. 이 정도 부분. 그래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제가 이제 전 종목을 매일 돌리기 때문에 거의 뭐 2만 원 봤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종목은 한번 급등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급등하면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도 좋고 아주 훌륭한 회사죠. 예.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약간 눌려줬다가 다시 상승을 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또 홈쇼핑 좋아하시죠. 저도 홈쇼핑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홈쇼핑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K쇼핑을 운영하면서 이 티커머스 데이터 홈쇼핑의 선두주자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네. KTH가. 네. 그러면 K쇼핑이 점점 얼마큼 성장을 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네.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제 그 KTH는 우리나라 국내 1위 티커머스와 K쇼핑 등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앵커님 설명을 잘했지만 이 리모컨 하나로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가 네. 뭐 재밌는 프로도 보고 또 이제 그 쇼핑 있잖아요. 네. 쇼핑 홈쇼핑. 그러니까 홈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쇼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누를 때마다 돈이 또 KTH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영화 등 이제 컨텐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티커머스 사업과 IPTV, 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해서 계속 이거 뭐 꼭 집에서가 아니라 어디 열차라든가 어디 뭐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뭡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를 티커머스에 연결해서 하면 그냥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발전한 기업이고요. 특히 영화, 영상, 교육용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컨텐츠 유통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다 이제 판권, 영화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다 제휴사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성장성이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콘텐츠라든지 영화 수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K-쇼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빨리 잡아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KTH 지금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와, 좋은 종목 주신 것 같다라고 반응이 뜨거운데요. 자, 그렇다면 매력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KTH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좀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최명수 전문가 항상 실적 좋은 종목만 가지고 와 주시잖아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요즘같이 빠지는 장세에서 실적 좋은 것들 굉장합니다. 자,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모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거래량 증가한다라는 거 주가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 바로 티커머스 시장, 대한민국 넘버원 시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KTH가 영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티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서 외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티커머스 그러니까 리모컨 하나로 원하는 물건을 찾고 또 상품을 또 우리가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집에 안 나가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시장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명성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명성 전문가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예리하게 이 차트를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한 2주 전쯤이었나요?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와, 진짜 이때 사서 이때 팔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때 뛰었다가 왜 다시 내려갔는지 그리고 다시 이만큼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충분한 건지 바닥 탈출의 선구자시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알려주시죠. 이 종목 가도 되나요? 네, 우리 캐스터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바로 그 2주 전에 5,000원짜리가 9,700원 거의 90% 이상 수익이 딱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관련 주고 다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올랐다가 눌림 줬다가 바로 치면 정고점을 거의 정고점 근처나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그 이제 교육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딱 한번 올랐다 움츠린 바로 시동 걸기 딱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께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20년 전업 2만 번 차트를 본 저로서는 갈 수 있다고 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그 차트 보겠는데요. 매수가 현재가가 6,200원인데 내일 아침 6,200원 전후로 매수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작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7,500원, 1차 7,500원, 2차 9,000원 들고요. 손절가는 5,5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KTH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KTH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격 전략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시초가는요 6,200원 이하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7,500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어요. 2차적으로 9,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죠. 충분할 수 있도록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손절 라인은 5,500원입니다.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까지 꼼꼼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KTH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폭락 트레이딩 스페셜리스트, 주식 트레이딩 전문가 자격증 1회차 최초 합격자인 우리 최명선 전문가님과 함께 폭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문가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오랜만에 이게 칠판 앞에 섰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미국장도 많이 폭락 중이고 국내 시장도 지금 사실상 한 2주 정도 약세장인데 이럴 때는 제가 20년 전업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STS 또 최초로 실기 시험도 제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노하우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조건 오전 10시 전에 수익 내고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매매 시간은 10시까지만 하고 10시에 스톱한다. 쉽게 말해서 치고 빠지기 작전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요. 이제 보통 개인들은 뭐 좋은 종목을 들고 계속 뭐 한 달이고 두 달, 1년이고 들고 간다는데 장이 폭락할 때는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장이 폭락할 때는 3개월 연속 폭락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번 장은 좀 이제 경우가 다른데 코로나만 좀 진정되면 우리나라에 뭐 아직 큰 건 아닌데 좀 진정만 되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립 서비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아침에 10시 전에 끝내는 거와 또 오후 3시까지 들고 가는 거와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시면 현재 이 종목 보시면은 현재 메가MD라는 종목입니다. 메가MD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이틀 전에 무려 장중에 24%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보면은요. 24%가 올라갔는데요.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일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은 2일 전에 장중에 무려 이날이죠. 24%가 갔는데 자, 10시간, 이 시간입니다. 딱 9시 땡에서 10시 정도 끝나면 되는데 오후 2, 3시 정도 되면 3%로 내립니다. 3%. 그래서 이 아침에 10시에 끝나면 24% 수익이 나는데 들고 가면 3%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면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24% 수익이 마이너스 21%가 날아갑니다.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10시 전에 끝내야 됩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 랩셀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인데요. 오늘 차트 보시면은 아침에 몇 프로가 상승했냐면 무려 14%가 갔습니다. 아침에. 근데 그 시간을 잠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27일 5분봉인데요. 자, 이 보면은 9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9시 35분에 정확히 35분에 딱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이 35분까지 14%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몇 프로냐면 1.8%. 그래서 12%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말이 그렇지 하루 12% 내가 힘들죠. 근데 9시 반에만 팔았으면 14% 수익이 나는데 들고 있다가 12%가 날아갔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대성 미생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상당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아침에 1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일까요? 자, 분봉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27을 보시면 아침 9시 시작해서 정확히 10시 5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종목은 설명하기 좋은데요. 9시부터 땡 시작해서 27일 10시 5분입니다. 10시 5분에 무려 17%가 올라갔는데 그대로 놔뒀더니 종가에 3.5% 그래서 14%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아침부터 해서 나는 오후 3시까지 죽어라고 공부한다. 그게 아니라 10시 돼서 딱 수익 챙기고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기 작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 전략과 전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침 10시 전에는 수익을 챙기고 뒤로 물러난다. 그래야 가장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폭락장 안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보다 또 10시 전까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수익 실현과 매수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주식 트레이딩 전문가 자격증이 지금 처음 생겼고 저희 MTN에서도 광고와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 1회차 또 자격증을 획득을 하셨어요. 이게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합격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격증 이름이 STS 자격증이거든요. 이 자격증을 어떻게 획득을 하셨는지 좀 최면선 전문가님과 함께 그 후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6주간의 모의 투자를 하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또 진행을 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재개발원과 또 MK 네. 머니투자가 머니투자에서 합작해서 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도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세상은 변하고 있고 본인과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 시험을 봤고요.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필기 시험을 당당히 합격했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보다 중요한 게 실기입니다. 그래서 6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장도 어려웠고 이게 실기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못 내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 자금으로 1억을 줍니다. 1억을 주는데 6주간 해서 어쨌든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내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네, 6주간 진행된 모의 투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주가는 장이 열리는 한 계속 매매가 되잖아요. 이 네. 변동성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잘 활용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럼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네. 특히 이제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하는데 코스닥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종합지수가 상승과 하락이 심하다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수익 내는 것은 이제 계속 거래소도 코스닥에도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 코스닥 차트인데 저희가 시험에 들었을 때가 이제 12월 16일부터 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했는데 한 3일 오르다가요. 오른 게 바로 또 다음 주에 다 빠졌습니다. 근데 손실이 더 컸죠. 또 올라가더니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시험에 종목은 뭐 다 좋았고 다 노력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지수가 받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지수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종합지수도 좋고 종목도 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좀 시험 보신 분들 좀 힘들었다. 아니면 3번에 걸쳐서 6주간이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하락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모의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떤 전략을 짜셨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내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20년 전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뭐 대박 기법 네. 또 뭐 많은 수익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진검승부를 할 때는 결론은 이제 계좌 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시험은 뭐냐면은 큰 수익보다는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또 원금 이하는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네, 1억을 주는데 뭐 1억 가지고 운영도 다 해야 되지만 원금 이하는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원금 이하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코스피 200 안에서 거래소 130 종목, 코스닥 70 종목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저도 급등주의 전문이지만 급등주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짜리 그냥 완전 FM적인 이제 보수적인 종목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시장도 어려웠고 좀 종목도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정면 승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와 그다음에 현대차와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으로 제가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삼성바이오에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냈고 현대차에서 수익을 냈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뭐 보합선에서 끝냈는데 다양한 수익을 냈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면 승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각각 수익이 또 얼마큼 나셨는지 특히 삼성바이오가 많이 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듣고 싶어요. 예,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때 저희가 시험 칠 때 한 40만 원 손했는데요. 시험이 끝날 때 정도 보니까 약 5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만 원 정도가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저는 이제 해서 최고 수익이 한 17%, 15%에서 17% 왔다 갔다 했고 이제 좀 마지막 날 제가 이게 전문가로서 이게 수익률대에 참여하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마지막 날 여기 왔을 때 제가 그때 이슬이 전문가랑 같이 나왔는데 네. 장이 폭락했어요. 네. 종목도 폭락하고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폭락하는데 부랴부랴 회사 가서 간신히 팔아서 뭐 현금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거의 이제 종목으로 잡았을 때 20% 최고 수익률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제 수익률 한 17% 정도 장중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있었는데 현대차 이 종목도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시작돼서 나중에 13만 2천에서 토탈 한 1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1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부분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이제 좀 늦게 들어서 1, 2% 정도 수익이 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에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또 본인 개인 수익으로 또 17%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또 많은 양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좀 집중해야 될 종목, 모의 투자의 그 노하우를 살려서 좀 떡 집어주세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코스닥 개별주입니다. 왜냐면 네. 우량주는 좀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코스닥도 솔직히 뭐 제가 이제 수소 같은 남자에서 뭐 수소차를 많이 추천했고 하는데 수소차,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1월, 2월 달에 가야 됩니다. 뭐 불꽃을 피면서 막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부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위주로 하고요. 개별주, 그러니까 튈 수 있는 종목, 거래량이 들어오고 예전에 봤으면 상승과 하락이 급등 급락이 나온 종목. 방금 제가 그 KTH 추천했죠. 이런 종목은 정말 예술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이제 그 최명수의 바닥 탈출에 나와서 종목을 많이 추천했는데 차트 보시면 이런 종목 있죠. 뭐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바로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오는 종목. 이런 데서 잡으면은 승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 프로에 나와서도 승률이 높은 게 좀 급등주 또 세력주를 많이 잘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개별주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개별주에 대해서 또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또 센스 있게 언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은 시장에서 또 어떤 업종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작년 겨울부터 올해 1월, 2월 달 또 우리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모든 이제 10년 안에 수소차를 전 세계 수소차 20%까지 확대시키겠다. 또 영국에서는 이제 2035년부터는 경유차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오로지 전기차 수소차만 만들겠다고 했고 현재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서로 수소차가 세계 1위라고 떠들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도 자기들이가 1인자 하는데 수소차는 어차피 경쟁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1순위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면서 수소차가 비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중국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데 이것만 좀 주춤하면 수소차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이 뽑으신 가장 관심 있는 섹터는 수소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획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포트폴리오는 예를 들어서 5종목을 한다면 네. 수소차 중에서 3종목을 하고요. 이제 네. 나머지는 코스닥 급등주, 개별주에서 되도록 빨리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저지만 저를 바라보는 또 우리 전문가를 바라보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양사하는 거 좀 빨리 좀 수익을 내자. 또 빨리 큰 수익을 달라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 개별주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스닥 개별주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STS 자격증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2회 STS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예, 무조건 도전하셔야죠. 무조건, 왜냐하면 네. 시험이 너무 좋은 시험입니다. 맞아요. 제가 네. 전문가여도 너무 좋은 시험인데 도전하시고요. 이제 필기 시험은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고 실기 시험은 노력한다고 그게 잘 되지는 않죠. 왜냐면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면 좀 힘들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되도록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이제 그 증권사에서 모의 계좌 1억을 줍니다. 그래서 말이 1억이지 큰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시고 저도 이번에 삼성바이오,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갔고요. 일단 그 원금 1억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손실이 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해서 항상 좋은 종목을 수익률은 종목당 뭐 30% 50% 보지 마시고 10% 이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세 종목 이상 또 종목마다 10에서 2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수익이 날 때마다 좀 수익금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익이 났는데 장이 갑자기 급락하면 바로 이게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에 좀 집중하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STS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포트폴리오의 3개 종목 이상을 잘 분산을 하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원금을 깎지 않는 그 선에서 10%에서 20%의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좀 잘 꾸려 나가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해서 또 좋은 성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강의 팁부터 폭락
수탁장 대응하는 방법, 스탁세즈까지 풍부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